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내일 증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모주 슈퍼 시즌에 포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있냐 라는 논란이 크게 불어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공모주 대여보다 뜨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우선 은행으로 보느냐,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보느냐, 또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전문가들이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라는 그 의견이 매우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은행이면은 10조 원, 플랫폼이면 3배가 넘는 31조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은행으로 카카오뱅크를 보는 진영의 논리는 은행은 규제 산업이고 카카오뱅크도 결국 은행이기 때문에 크게 기존 은행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퍼가 56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3.7배로 원래 은행주의 퍼가 5배, PBR이 0.44배인 거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 네, 고평가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전통적인 은행주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유안타 증권은 비대면일 뿐이지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은행의 본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적정한 시가총액이 이제 10조에서 11조 원 정도라고 하고, 근데 이제 금융 플랫폼이라는 은행이 아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다라고 보는 진영 쪽에서는 테슬라를 마치 기존 자동차주들과 다르게 보고 아마존을 유통주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과 같이 카카오뱅크를 이제 디지털 플랫폼화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앞서가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본다면은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이 넘게까지 몸값을 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은 첫날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따상을 많이들 꿈꾸시면서 공모가 청약을 하시는데, 따상이 이제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2배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일단 어디 보죠. 카카오뱅크도 아마 따상을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 하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가 많고, 상장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체의 한 10%를 밑돌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따상은 어렵더라도 이제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원활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카카오뱅크 시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해질 텐데, 현재 공모가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주가 KB금융 21조 6천억, 그리고 신한지주가 20조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그 뒤를 이어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8조 원으로 3위인데, 만약에 공모가 대비 20%만 올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 한번 틈틈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카카오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자체에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카카오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당근 마켓입니다. 중고 거래 말고 로컬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던 당근 마켓이 2년 새에 몸값이 1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제 중고 거래 소규모 플랫폼을 넘어서
하이퍼로컬 지역에 밀착된 비즈니스 부문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저희 뭐 2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까지도 당근마켓을 거의 깔고 매일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을 끌어냈죠. 이제 동네에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발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지난 6월에 쿠폰북 서비스라는 걸 오픈을 해서 이제 그 로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갔을 때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인 쿠폰을 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게시한 후에 뭐 수십만 명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당근마켓이 이제 향하는 방향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이 그랬듯이 사용자들을 먼저 끌어내서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플랫폼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월간 방문자 수가 1,500만 명이 넘고 주간 방문자 수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외에는 당근마켓의 이런 방문자 수를 넘어서는 앱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한데요. 그래서 2019년 9월에만 해도 기업 가치가 3천억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800억 원을 받으면서 당근마켓의 가치는 3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커졌네요. 그래서 당근마켓은 이제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아서 커뮤니티 사업과 해외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네요. 네, 실제 방문자 수는 많지만 매출액이 117억 원밖에 안 돼서 흑자 전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추가하는 서비스에는 GS 리테일과 손잡고 마감 할인 판매, 이제 뭐 GS25시에서 마감될 때 싸게 파는 물품을 파는 것, 뭐 비대면 세탁 서비스, 펫을 대신 봐주는 펫시터 서비스, 중고차 판매 서비스, 홈클리닝, 운세 서비스 등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한 이런 컨비니언스 서비스 등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이제 기존의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원래 메신저였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뱅크, 헤어, 뭐 택시, 뭐 다양한 걸 하는데 당근도 아마 카카오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가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당근은 또 어떻게 그 카카오의 경쟁을 피하거나 또는 이기려고 할 건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없애는 탄소 중립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원전 발전량을 현재보다 4분의 1로 감축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70%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글을 쓰신 기자분은 약간 이게 너무 무리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세 개를 제시했는데 뭐 생각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제일 조금 줄이는 거, 두 번째 중간,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탈원전, 뭐 석탄 발전 줄인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올 만큼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을 읽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떠올라서 어떤 기업들이 발전하고 주가가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다양한 뭐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블룸에너지라는 수소연료 전지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되게 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탄소 중립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도 이제 우리나라 지형상 일조량이 일정치 않아서 태양광도 어렵고 땅이 좁아서 풍력도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탄소 중립을 강행하다가는 전기가 나가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제조 강국 위치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수소연료 전지는 이제 수소를 기계에 넣어줘서 그 수소연료 전지 서버 내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이제 전기와 열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 우리나라 지형적으로도 매우 부합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많기 때문에 현재 SK그룹과 삼성중공업이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내고 또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였겠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풍력, 태양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소연료 전지가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발전원으로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얘기를 봤을 때 앞으로 블룸에너지가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크게 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뭐 블룸에너지는 제가 또 나중에 차후에 유튜브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제 블로그에도 글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카카오뱅크, 당근마켓, 그리고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